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해서 차 안에서 찍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가장 불꽃 튀는 데는 B세그먼트입니다. 준중형 소형 SUV가 시장이 맞물리면서 기아 자동차에서는 셀토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기존에 있었던 쌍용의 티볼리, 현대기아의 코나, 스토닉, 베뉴 이런 차들이 서로 각광을 벌이면서 한 달에 한 13,000대, 준준형 같은 경우는 아반떼 같은 경우에 8,500여 대, 합쳐서 한 22,000대 시장에 서로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반떼를 비롯한 준준형들이 소형 SUV한테 밀려서 승용이 SUV 시장한테 역전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르노 삼성에서 XM3를 출시를 시켰습니다. 지금 201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셀토스 같은 경우가 9위 정도를 차지하는데 평균 4,000대에서 4,50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셀토스에는 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다 하고 있죠. 왜 그런다면 차가 잘 나왔음에도 가격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가진 약점 때문에 셀토스보다는 분명하게 고객들에게 인도되는 양은 적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M3는 과연 몇 대나 팔리게 될까요? 데이터로 보는, 그래프로 보는 자동차를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XM3에게 좀 적용을 하면 한 달에 그리고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대가 나갈 것인가를 예측해보지 않을까? 순전히 재미로. 이 결과가 맞으면 제가 잘한 거고 못한 거면 심심풀이로 한 거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댓글 주시는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 시장 예측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포인트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르노 삼성이 신차에서 출고 비중을 좀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 20년 1월 달에 있는 브랜드별 매출 포지션을 보면 기아차가 38.9%, 현대차가 38.2%, 르노 삼성이 5.8%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B세그먼트인 소형 SUV나 준준형급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이게 바로 XM3가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이걸로 보고요. 두 번째, 컵백에 대비해서 쿠페형으로 나온 차량들이 고객들이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이것도 좀 주요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한국차에는 SUV 중에서 쿠페 타입으로 나온 차가 없으니까 수입차 중에서 쿠페 타입으로 나온 차량들을 살펴보자 이거죠. 벤츠 GLC가 컵백 타입과 쿠페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GL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MW에서 X3, X5가 SUV 형태로 나오는데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그란투리스모로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모양만 다른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벤츠 GLC나 GLE를 보면 대략 40.4%, BMW 서로 비교를 해보면 대략 43%, 쿠페 타입은 컵백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2% 정도의 선택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르노 삼성이 최근에 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아예 바꿨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SM3, SM5, SM7을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최근에 들려왔던 클리오도 역시 수입을 단종을 시켰고요. QM3, QM5 SUV도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꼴랑하니 차가 남아있는 게 지금 인기 제일이고 중형 SUV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QM6. QM6 같은 경우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렸죠. LPG나 휘발유로. 뭐 좋은 현상입니다. 중형급으로는 SM6 소형으로 전기차 SM3 ZE 한 대 딱 해서 3개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을 변경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차를 단종시켜버리고 판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을 르노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칼을 갈고 소형 SUV 그리고 준준형의 이 XM3를 출고시키면서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SUV뿐만 아니라 준준형도 대체적으로 르노 삼성이 어떠한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댓글이나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거 가면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시면서 쉐보레나 르노 삼성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르노 삼성의 차량이 나오면 나는 그 차를 사겠다 하는 어찌 보면 삼성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매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준중형 19년 중고차의 판매 비율에서 이 데이터와 같이 보니 몇 대 팔렸나 보다는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니 14.3% 정도가 SM3를
XM3를 준준형에서는 선택을 했더라, 이런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의 선호도에 비해서 XM3를 선택한 중고차의 비율은 14.3%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소형이나 준준형의 시장에서 삼성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매출 포지션 5.8% 정도를 추출을 해내보고 SUV라 하더라도 42% 정도가 쿠페 타입을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삼성 바들이 신차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선택을 해줄 것인가 해서 중고차에서 1년 동안 매출 데이터 준준형 거를 빌려왔더니 대략 14.3% 요 정도가 나왔다. 요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신차 출고 부분에서 준준형하고 소형 SUV의 세그먼트에서 전체적으로 추출을 해봤더니 한 4,400대 정도가 되고 두 개 섹터로 봤으니까 2로 나눠주면 2,200대, 거기에 쿠페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42%라고 봤었을 때 XM3를 구매 가능한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950대에서 1,000대, 1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1,000대에서 12,000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전 예약이 있었을 때는 궁금증에 좀 더 많은 대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거나 사전 예약분이 빠지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도로상에 차가 돌아다니고 유튜브에 블로그에 회자를 하게 되고 리뷰를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매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런 부분이 있어도 묻혀버리는데 쉐보레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의 리뷰가 매출에는 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QM6에서도 볼 수 있죠. 판 자체를 아예 갈아버렸더니 매출이 훨씬 더 뛰었다. 그러면 XM3가 판을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XM3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죠. B세그먼트에서 다른 애들이 갖지 못한 장점으로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르노와 다임ler에서 합작해서 만든 미션이 장착이 되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고객들은 그것보다는 한국 시장에는 없는 쿠페형 SUV라는 디자인이 과연 고객들에게 먹힐 것인가, K5처럼 중형차이지만 20대 30대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과연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에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으로 보면 SUV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쿠페가 가지고 있는 유려함, 운전을 할 때의 어떤 스타일리시함, 이런 것들은 플러스가 분명히 될 겁니다. 20대나 30대에 아까 K5를 선호했던 남성들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반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로 현장에서 제가 벤츠의 GLC나 GLE를 판매를 할 때 컵백 타입을 원하시는 분께 매물이 없어서 쿠페 타입을 권하면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이유는 뭐냐? 가족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나 제 공간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쿠페 타입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쿠페 타입에 있는 분들에게도 쿠페 타입을 추천을 드리면 세컨드카 용도로,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나게 펀카로 제가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괜찮은 쿠페 타입을 보겠습니다 하고 생각보다 단호한 고객의 니즈군이 있다는 겁니다. XM3를 싱글이나 아니면 스타일을 좀 보면서 재미나게 타시고 했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플러스 요인으로. 그리고 이 차가 왜 성공방 정식을 그대로 안 따랐는지를 좀 아쉽습니다. QM6가 LPG나 휘발유로 디자인이 그렇게 완전히 뛰어나거나 내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중형차 1위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뿌듯해하고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싱글이나 아니면 젊은 유저들을 위해서 쿠페형도 나오고 GLC나 GLE처럼 컵백 타입으로도 동차 출시를 하거나 휘발유 1.3 뿐만이 아니라 SUV 형태인 컵백을 출시를 시키고 거기에 LPG를 만약에 탑재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SUV로서 쿠페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다. 그리고 르노, 삼성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이것 플러스 QM6가 가지고 있었던 시너지를 만약에 더했더라면 XM3는 아마도 견고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얼토당토 없는 얘기인가요? 사전 예약대는 뭐 1500대, 2000대, 셀토스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처음에는 마크를 하겠지만 르노,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마켓 사이즈에 맞게 1년차 때에는 팔린 게 한 13,000대에서 14,000대, 15,000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중고차로 나올 때에도 중고차로서의 유통은 굉장히 좀 잘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삼성차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중고차로서도 역시 회전은 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M3가 이런 쿠페형으로 소형 SUV B세그먼트 시장에 나와서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은 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기차로 대별되는 한국차 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와줘야 서로서로 경쟁을 하면서 고객들이 차량 선택도 다양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게 지금 나온 금액이 1,700에서 2,700까지 기아의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한 10% 정도 싸죠. 90% 정도 수준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 또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문의사항 언제든지 저희 시우카 밴드 찾아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우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